안녕하세요. 캐나다 육아대디입니다. 오늘은 2년 후 캐나다 부동산 이렇게 된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규제가 가지고 오는 역설, 바로 풍선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혹시 풍선 효과라고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해 풍선의 어딘가를 이렇게 누르면 다른 어딘가는 더 부풀어 오른다, 뭐 그런 뜻인데, 이게 부동산에서는 규제의 부작용의 의미로 많이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이 캐나다 정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부동산의 시세를 최대한 이 시장에 맡기는 그런 정책을 쓰면서 모기지를 제외한 어떠한 큰 규제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시세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이제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는 대로 이제 그대로 두었었는데요. 이 기조가 불과 1년 전부터 이제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려면 한국 부동산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부동산 규제를 무려 20번 이상이나 이제 바꾸면서 이 시장의 이제 움직임을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는 그런 정책을 쭉 펴왔었는데요. 이제 이 결과론적인 얘기겠지만 주요 선진국들 중에서도 한국의 집값 상승률은 가히 최고의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규제로 인해 시장을 자극해서 이 투자자는 물론이고 2030 이제 젊은 세대들까지 막판에 영끌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굳이 안 올라도 될 정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끔찍한 하락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한국 얘기는 꺼내서 뭐 하려고, 한국이랑 캐나다랑 도대체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제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로 이제 풀린 돈이 이제 회수가 되면서 각 나라들은 지금 앞다퉈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 캐나다는 미국의 눈치도 보지도 않고 미국보다 먼저 1% 이제 울트라 스텝을 이제 밟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이 집값이 떨어지면서 한국 정부는 이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거의 모든 규제를 철폐하거나 없애고, 심지어 더 놀라운 사실은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조건을 이제 거의 우리가 안 볼 테니 이 돈을 빌려서라도 여러분들이 집을 좀 샀으면 좋겠다 라는 이제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캐나다는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풀기는커녕 오히려 규제를 지금도 더욱더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예전부터 시행을 해왔었고 현재도 시행 중인 그런 정책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기지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집 대출을 많이 안 해주겠다, 이제 이런 정책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집 구매 심리를 이제 떨어뜨리려는 이제 그러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토론토 에어비앤비 조건부 금지입니다. 이제 단기 렌트를 너네가 돌리지 말고 이거를 장기 렌트로 돌려서 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를 해라, 뭐 쉽게 말해서 이런 뜻으로 내놓은 정책입니다. 세 번째, 부동산 블라인딩 비딩 금지. 이거는 집 살 때 입찰가를 이제 공개를 해서 이제 과열을 막아보자는 건데, 사실 이 정책은 이제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지금 정책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루밍하우스 허가입니다. 집값이 내려가니 사람들이 다 월세로 몰리자 월세 가격을 최대한 안정시키고자 집을 가진 소유주에게 집에 있는 방을 최대한 쪼개서라도 방을 만들어내서 이 월세 시장의 수요를 조금 잠재워 달라는 그런 정책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빈집세 도입입니다. 쉽게 말해 집 사놓고 놀리지 말고 이거를 월세든지 팔든지 이렇게 시장에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세금을 먹이겠다, 이러한 정책이고요. 다음으로는 플리핑 방지법입니다. 집을 단시간 내에 고쳐서 팔아서 많은 이득을 올리고자 하는 그런 플리퍼들에게 1년 이내로 되팔 수 없게, 그리고 세금을 더 많이 매긴다는 그런 법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는 전매 수익금 100% 과세입니다. 전매도 지금 잘 안 팔리는 시점에 굳이 정부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나? 뭐 싶을 정도로 이 모든 투기 세력의 심리를 완전히 끊어놓겠다, 이제 이러한 정책이고요. 이제 여덟 번째로 타이니 하우스 허가입니다. 집 뒷마당에 이제 커다란 백야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뒷마당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줄 테니 이런 거라도 좀 너네가 지어서 이 월세 시장에 좀 더 많은 물건을 내놔라. 즉, 건설사가 아닌 일반인도 주택시장 공급에 참여를 해라,
이러한 메시지를 담은 정책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약간 어이없는 정책이지만 최근에 불법 체류 중인 건설 노동자들에게도 영주권을 주는 그런 정책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지금 집을 빨리빨리 만들 수밖에 없는 정부의 속내가 보이는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로는요, 이제 한국말로 따지면 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죠. 이 다세대 주택 개별 유닛에 대해서도 개별 판매를 허가를 곧 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이처럼 다세대 주택을 통으로 매각하는 방식이 아닌 개별 매각도 허가를 해준다는 얘기는 따로 판매를 해서 공급을 조금 더 늘리려는 그러한 정부의 메시지라고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캐나다 정부는 이렇게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풀지는 못할 망정 더욱더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바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집값 상승을 억제를 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정부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활용점정은 바로 2년간 외국인 주택 금지인데요. 온타리오는 외국인 투기세를 15%에서 20%, 20%에서 25%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리다가 올해 1월부터는 아예 캐나다 전면 외국인 부동산 금지라는 초강수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뭐 저번에 외국인들 투기는 뭐 몇 퍼센트 안 된다고 하는데 뭐 그게 무슨 대수라고 지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캐나다로 들어올 유학생, 워킹 홀리데이 그리고 워킹 퍼밋을 받고 들어오는 많은 분들과 현재 신규 이민자로 자리 잡고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2년간 집을 사고 싶어도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2년 동안 응축되고 쌓여진 이 많은 주택 예비 구매자들의 수는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캐나다의 작년도 인구 증가율이 사상 두 번째로 높았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나온 기사가 앞으로 캐나다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겠다라는 기사가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캐나다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막아버린 외국인의 거래와 그리고 2년 후면 거의 90%의 확률로 금리까지 내려가는 그런 두 가지의 확률이 합쳐진다면 이 캐나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2년 후 허가를 다시 시작해주는 시점에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부디 한국이 했던 그런 똑같은 전철을 밟지만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